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. 이재명 대표 첫 재판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치부 김철중 법조팀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박 기자, 오늘 첫 재판치고는 아주 치열했다면서요? 네, 보통 첫 재판에서는 좀 탐색전이 이뤄지기 마련인데요. 오늘은 달랐습니다. 처음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. 보면요,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재판이 시작해서 이 휴정 시간을 포함해서 오늘 오후 5시 20분쯤에 재판이 끝났으니까 7시간 가까이 진행이 된 겁니다. 먼저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만 1시간 가까운 시간 썼고요. 이 대표의 이 혐의를 요약 정리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요. 보통 이게 주가 조작 사건 같은 복잡한 범죄에 대해서 이 재판부 이해를 도우려고 이런 방식 쓰는 경우 종종 있는데 비교적 쟁점이 간단했던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까지 한 건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검찰에서 심혈을 기울인 걸로 보입니다. 이 대표 측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 쳤는데요. 30장 가까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전부 부인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한번 짚어봐야죠. 네, 일단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게 있고요. 그다음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을 따랐다는 등 두 가지입니다. 이 대표의 이런 발언, 대통령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아니었냐, 바로 이것이죠. 오늘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부분 혐의 반박이 있었고요. 백현동 부분은 다음 재판 이후에 다뤄질 예정입니다. 자, 그럼요. 이거 한번 살펴보죠.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 측은 아예 모른다, 이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. 네, 먼저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공개한 과거 이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.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.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?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문기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는지 보다는 안다,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 설명에 집중했습니다. 변호인은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는지 단독으로 만났는지 것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. 누군가를 안다,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해석의 영역으로 사실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하지만 검찰은 일단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모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공무로 해외 출장 함께 간 적도 있고요. 골프도 같이 치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대면 보고까지 하는 관계였는데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또 이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 번호 저장한 기록이 나왔는데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도 검찰에 언급했습니다. 이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가 된 무렵부터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걸 반박한 겁니다. 네,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논리는 또 이거예요. 2018년 경기도지사 때도 비슷한 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무죄를 받았었다 이런 논리입니다. 네, 이 부분은요. 지금 다투고 있는 게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. 네. 이 대표의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 대표 측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지난 2020년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. 당시 대법원은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들 역시 방송 출연 중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 죄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. 즉흥적이라서 죄가 안 된다는 주장. 검찰은 그런데 이번 건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? 네,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애초에 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물은 이유, 대장동 개발 내용을 이 지사가 파악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이었는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모른다 이렇게 답해버리면서요. 이후 대장동 관련 질문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봐 추가 질문을 차단하려고 이 대표가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. 자, 아까 박 기자가 쟁점이 다소 간단한 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증인을 많이 신청했어요.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2명입니다.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 8명이니까 5배나 많은 건데요. 현재 고 김문기 전 처장 유족,
유동규 전 본부장,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요. 이 증인 신문이 본격화되는 이달 말부터는 이 대표로선 다소 껄끄러운 증인들과 줄줄이 대면하는 상황 마주해야 합니다. 네, 김철중 기자의 첫날부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세게 맞붙은 이유는 워낙 이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? 맞습니다.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요. 먼저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고 국회의원직도 내놔야 합니다.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선거법을 위반한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하거든요.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 원을 모두 토해내면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첫날 이제 재판을 받은 건데 종일 그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. 네.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계속 좀 당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. 네, 일단 이 대표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경기지사 시절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사 역할을 잘했다고 항변한 적도 있었습니다. 제가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. 오늘만 해도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기는 했지만요. 5시간 넘게 재판정에 앉아 있었습니다. 앞으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진다면 당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하는 기자, 김철중,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